자, 7번부터 이게 지금 건대가 논리가 15문제 나옵니다. 배점도 되게 높아요. 그지? 그래서 논리를 잡는 자가 건대를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노하우, 뭐 기술적 숙련이라는 뜻이죠. 그죠? 알고 있는 거죠. 방법을. 그리고 정보는 플랭크다. 자,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A는 B다라는 정의 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형용사 블랭크죠. 그쵸? 그러면은 A is 형용사다.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는 A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하면 돼요? 왜? 형용사 블랭크는 뒤에서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면 되겠죠. 그쵸? 뒤에서 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왜 그렇게 가치 판단을 했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벗에다가 빨간 색깔 칠합시다. 그러면 앞뒤 논리는 반대네요. 그들은 또한, 자, 인티메이트 별표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인티미트, 형용사나 명사로 쓰이면 ate 발음이 it, ought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인티메이트, 동사로 쓰일 때는 at가 at 이렇게 발음이 되죠. 형용사로 쓰였을 때 intimate는 친한, 친밀한 이런 뜻이야. 가까운 느낌이죠.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암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별표하고 꼭 알아두세요. 단어 문제로도 잘 나와. imply, suggest.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대요. 자, 그러면 벗이 있으니까 블랭크는 관련이 없는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벗이라는 EC,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explicit, contrast.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럼 왜 관련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야겠네요. 시스템은, 자, 복잡하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어? 자, 능력이죠. 우리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돼. 주어는 is, able,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다는데 얘가 명사로 빠지면 ability, 그러면 얘가 오브 주어가 되고 투부정사 내려오죠. 그래서 주어가 뭐 하는 능력 이렇게 읽어야겠죠. 오브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이때 투부정사 쓰는 거 이거 문법 문제에서 종종 나와요. 알았죠? 한 시스템이 팩 뭔가 싸는 거잖아. 그래서 축적시키다라고 하면 돼요. 자, 악한 시스템이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depend on 또 밑줄 끄세요. depend on이 무슨 뜻이에요? A는 B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즉, A와 B 관계는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잖아. 그건 너하기에 달려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A는 B의 영향을 받는다. A는 B에 좌지우지 되는 거야. 그러면 A depend on 이렇게 쓰면 뭐가 포인트라 그랬죠? 무조건 B가 포인트예요. B에 의해서 A가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자, 그 노하우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 되냐 하면은 어디에 좌지우지 돼야 돼? 아, 노아와 인포메이션이 커넥티드 되어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인포메이션 나와야죠. 그치? 안 읽어도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자, 노하우는 어디에 영향이 있습니까? 자, 이거 아예 이렇게 해줄게. 이분법으로 읽어볼게요. 노하우와, 노하우와 인포메이션은 블랭크다. 그러나 관련이 있다. 노하우는 무엇에 관련이 있어야 돼? 무조건 초록색에 관련이 있어야 돼. 그 초록색은 뭐냐? 자, with fluidity 하면은 뭐예요? fluidity가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동성, 유연성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with fluidity 하면은 얘는 유연하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유연하게.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야? 시스템이겠죠. 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하고, 그래, 정보 나오잖아. 정보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는 뭐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이때 또 시스템이겠죠? 필요합니다. 축적하는 것을. 뭐를 축적해? 초록색은 뭐를 축적해야 돼? 관련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노하우를 축적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봅시다. 관련 없는 건 몇 번이고, depend on 하지 않는 건, 자, 커넥트 한다는 얘기는 뭐야? depend on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의존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건 몇 번이냐? 정답은 2번이죠. 티스팅크트. 뚜렷한이란 뜻도 있지만 뚜렷하니까 구별되겠죠. 구별되는, 다시 말하면 구별된다. 뚜렷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포겟터블은 잊혀지기 쉬운. 인플루언셜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그치?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완전 거꾸로잖아. 영향력이 있다면 서로 관련이 있는 거잖아. valuable, 가치 있는, 단서가 없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봐봐.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도 별표하고요. 여기다가 좀 필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뭐 이런 것들을 들어봤죠. 그죠? 형용사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is of 추상명사인데, 그치? 여기 뭐 비동사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of 추상명사가 문두로 나갑니다. 그럼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갔으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토치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고, 그러면 주어 동사 수일치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문법 수일치예요. 그런데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독해할 때는. 이때는 비동사를 이 형식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건 학자마다 다릅니다. 오브 다음에 뭐 추상명사든 보통 추상명사가 나오는데 그냥 이 비오브를 삼형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have. 그래서 독해할 때는 그냥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치? 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으니까 설명한 거고. 자, 지금 명사가 나오고 시험 문제에 블랭크가 나오고 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 뭐 쓰면 돼요? 전치사 쓰면 되죠. 전치사. 원래 전치사는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는 전치사 뒤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와의 뭘 봐야 돼? 콜로케이션을 봐야겠죠. 맞죠? 자, 그런데 by 플러스 추상명사가 by accident 무슨 뜻입니까? 우연히라는 뜻이죠. 그쵸? by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with, is 무슨 뜻입니까? 쉽게, 용이하게. with confidence, 자신 있게. on purpose, 고의로. in triumph, 의기양양하여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95% 이상이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with 이렇게 쓰고 별표하세요. 만약에 물론 이제 전치사 명사 콜로케이션을 봐야겠지만 잘 모르겠다.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with 쓰세요. 알았죠?
문법 문제로. 전치사 1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at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가격, 속도, 가격, 속도, 그리고 비율, the rate, the speed, 뭐 velocity, the cost, 뭐 expense, price. 여기에다가 오브를 붙이면 이렇게 오브를 붙이면은 뭐가 됩니까? 무엇 무엇을 희생하여 무엇 무엇의 대가로 뭐 이런 뜻이죠. 이때는 at을 씁니다.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to 쓰는 경우가 있죠. 정도나 범위 앞에는 그러니까 degree, extent to 씁니다. 얘가 전치사 1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The extent, blank, which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뭐 써야 돼? to the extent잖아. 무조건 to 써야 돼요. 알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죠. to 쓰는 거. 그래서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전치사와 선행사인 명사와의 콜로케이션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런 가격, 속도, 비율이나 정도나 범위가 아닌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리스펙트 이렇게 썼어요. 네모 쓰고 휘치 썼어. 다음에 완전한 문장에 그럼 뭐 쓰면 돼? 그냥 모르면 그냥 휘치 쓰세요. 휘치랜다. 위드 쓰세요. 알았죠? 음. 자, 지금 시간이 갑자기 문법 하느라고 길어졌는데 미안하고요. 워낙 중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8번. 자, 의사소통 관련성은 의사소통 관련성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뭐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의 블랭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블랭크가 나오고 프롬이 나왔으니까 프롬과 결합 가능한 콜로케이션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 분리 이탈의 프롬이잖아. 정답 4번. 그냥 바로 풀어도 돼. 콜로케이션 알면은요. 자, 이제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 더 읽어보면 되겠죠. 이해로부터, 이해에서 분리된 알고리즘의 블랭크와 관련이 돼 있다. 이때 이해는 누가 이해하는 거야? 인간이 이해하는 거겠죠.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is 다음에 ing를 쓰면 트렌드가 발생한 거죠. 그치? 음. 방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직면하고 있다. 이때 데이터를 프로세스한다는 말은 우리가 뒷문장을 읽으면서 계속 앞에 말에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야 돼.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랑 같은 말이 뭐야? 알고리즘의 의사소통 관련성이겠죠. 얘랑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하고 얘는 다르다. 무엇과 달라? 인간 정보와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인간이랑 같은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인간의 정보 처리와 이해. 이 뭐예요? 같은 말. 계속 뒷문장을 읽으면서 앞문장과 무엇과 같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라색과 초록색이 뭐다? 다루되면서, 다루되면서. 그러니까 다루다 들어가면 되겠죠. 패러프레이징으로. 다른 거 몇 번? 인디펜던스네요. 그쵸? 이게 디펜던스 다음에 오브 프롬을 쓰잖아요. 분리 이탈이 프롬. 패실리테이션 촉진이죠. 오브를 쓰죠. 그쵸? 효율성 다음에는 오브나 인을 쓰죠.
뭐 프로덕션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뭐 쓸 수 있겠고. 자, 그래서 풀원과 결합 가능한 건 4번이다. 뭐 이렇게 콜로케이션으로 풀어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디퍼런트 보이니까 다른 건 뭐냐? 인디펜던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요것도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 패턴을 생각하세요. A is independent of 써? of 써요? 아니면은 뭐 써요? from 쓰죠? 분리 이탈. of도 제거 박탈이잖아. 그치? 다음에 B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어디에서 독립하다라는 것만 알면 안 돼요. A가 B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건 A는 B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쵸? A가 B로부터 독립했다는 얘기는 A와 B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디퍼런트라는 건 뭐야? 다르다는 거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또 9번 문제. 네. 자, 9번도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is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죠. 그쵸? 자, 다음에 이것도 설명할게요. 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되게 중요해. A는 is likely to 부정사,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죠. 그럼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A will be likely to 부정사.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래성이죠. 근데 will도 미래성이죠. 중복이야. 영어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will be라고 쓰면 안 됩니다. be 동사로 바꿔야 돼요. 자,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A is most likely to 부정사. 이렇게 써볼게. 가장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likely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런데 likely가 부사로도 쓰일 수 있죠. 아마도라는 뜻이거든. 부사로 쓰이면. 그래서 A will most likely 이렇게 쓸게요. 다음에는 뭐 써야 돼? likely니까 to 부정사 써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likely가 지금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조동사가 있죠. 동사 원형 써야 돼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독해할 때 most likely라는 말이 너무나 잘 나오거든요. most likely가 너무나 잘 나와. 그치? 이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is most likely하고 똑같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전에 문법 문제를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한 거고요. 자, 당신의 걱정은 뭐 할 가능성이 높을까? 그냥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블랭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뿌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형용사 블랭크네요. 그럼 이 뿌리에 대한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됐는지 물어야 되고, 왜 그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를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요.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형용사 블랭크는. 자, 예를 들면 앞에 말을 이제 풀어주겠죠. 그럼 뒤에서 읽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치료한 나의 센터에서 뭐 병원 같은 게겠죠. 나의 어떤 센터에서 내가 치료한 많은 사람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치료했겠죠. 뭐 하는 경향이 있어? 가족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대로 가족 히스토리,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네들은 전부 다 뭐겠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엔자이어티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걱정인 줄 알면 되는 거야. 포비아가 뭐야? 공포증인데 근거 없는 공포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근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패닉 어택, 스트러글, 공황 발작 문제, 그리고 obsessive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compulsive disorder 하면은 뭐 강박 장애라고 하면 되고요. disorder 별표합니다. 컨디션이 무슨 뜻입니까? 조건, 상황이죠. disorder는 뭐예요? 무질서, 혼란이죠. S가 붙어 있건 안 붙어 있건 얘가 의학 용어로 들어오면 병이에요. 독해할 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족 히스토리라는 얘기는 뭐야? 가족력. 자, 패밀리에다가 해시태그 거세요. 유전이라고 쓰세요. 유전. 유전적 원인이라는 얘기죠. Run in the family가 뭐라 그랬어? 가족 안에서 흐른다라는 거 유전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정답 1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해시태그가 잘 걸려 있어야 돼. 다이버스는 다양한 거고, 프레절, 부러지기 쉬운 거죠. 부러절 같죠? 부러절. 취약한 거죠. 약한 거, 위크야. 자, 다음에 베이그는 뭡니까? 애매모호한이죠. ambiguous, 애매모호한. 베이그. 보규는 뭐예요? 이 두 개 비교 잘해야 돼. 얘는 유행이죠. 유행. 헷갈리는데요. 유행,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쓴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 다음 10번. 자, 원 오브 더 뭐 최상급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최상급 복수명사 is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저자가 글을 쓸 때 최상급을 썼다는 건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주제에 가깝습니다. 주제급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하지석 선생님은 영어를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 촉과 이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지석 선생님은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리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러면 욕을 안 먹겠죠. 그쵸? 그래서 원 오브 더 복수명사는 최상급을 쓰고 싶은데 욕 들어 처먹을까봐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최상급으로는 바꿔 쓸 수 없어요. 왜? 최상급은 하나뿐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자가 글을 쓴 의도는 뭐다? 최상의 의미를 가지고 쓴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주제급이에요. 독해할 때 원 오브 더 보면 눈이 커져야 돼. 얘가 포인트야. 주제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형용사 찾아야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가 없으면 여기에서 형용사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돼. 독해할 때는 무조건 주제급이에요. 알았죠? 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that 이하라는 것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막는 거야. 우리 창의성을 막는 하나는 B다. 또 정의 유형이잖아. A는 B다면서 A는 B다니까 A하고 B하고는 같을 거 아니야? 플랭크래요. 자, 형용사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포인트는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 문장에서. 그 포인트는 뭐야? 우리의 창의성을 막는 거죠. 그럼 우리 창의성을 막는 건 뭐냐? A는 B다. 정의 유형이잖아요. 그쵸? 맞죠? 여기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가 또 중요한 이유는 A는 B다라는 얘기는 정의 유형이죠. 단정하고 있는 거야. A는 B다라고 저자가 단정을 했다는 얘기는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우리 창의성을 막는 거다. 그 우리 창의성을 막는 건 뭘까? 일단 마이너스겠죠. 자, 동기. 창의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행동을 한다는 건 뭔가를 하는 거니까 창의성을 막을 수 없겠죠. 감정하고 창의성하고 관계가 있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치? 뭐 정답 2번인 것 같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심리학자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built-in, 내장된, 내재된. 그래서 built-in이 뭐야? 해시태그 유전이죠. 타고난 거야. 아, 우리는 센서를 가지고 있대요. 센서. 근데 그 센서는 뭐야? 정보를 제한하는 거야. 여기서 정보를 제한한다. 무슨 정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여기 목적어 없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정보를 제한합니다. 뭐로부터? 선의식, 이전의 의식.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뭐로부터 보호하냐면 압도당하는 거로부터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내에 포함을 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정보가 들어오면 내에서 포함을 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압도당할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많은 정보로부터. 그럼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선의식, 이전 의식으로부터,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진 정보를 제한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대.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정보를 제한하는 건 뭐냐 이거야. 센서의 역할은 뭐냐 이거야. 센서라는 게 뭐야? 검열이죠. 검열한다는 얘기는 뭐야? 들어오게 하는 거야. 막는 느낌이잖아. 억제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못하게 하는 느낌이지, 검열이. 그래서 정보를 제어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 창의성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뭐냐 이거야. 억제죠. 정답이 이거. 그치?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A는 B라니까 창의성을 막는 건 뭐냐라는 거고 센서는 뭐냐? 정보를 막는 건 뭐냐라는 얘기예요. 자, 논리 문제는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푼다? 단서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대 기출이 논리에서 좀 어려운 거 하나 나오고요. 독해에서 킬러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독해에서. 이제 그걸 누가 맞추냐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보편적 심리가 뭐냐 이거야. 자, 뭘 하냐면, 하씨가 혹독하고 가혹하고 심한 거잖아. 얼마나 혹독하게, 가혹하게. 자, other 해시태그 거세요. others, 다른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타인 해시태그 거세요.
내가 아닌 누군가야.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들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치? 자, 디즈는 뭐다? 동그라미 치고요. 독해의 꽃이다. 디스나 디즈는 독해의 꽃이에요.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게 디스나 디즈죠. 그래서 디스나 디즈가 나오면 눈이 커져야 돼요. 집중해서 읽어야 돼. 앞에는 다이나믹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다이나믹이 뭐야? 역동이잖아. 역학, 역동. 활발한 느낌이죠. 움직임이 좋은 느낌이죠. 그치? 자, 이러한 다이나믹은, 그러면 디스 다이나믹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러한 역학, 역동, 동력, 활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디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지, 판단하는 것은 apply to, 적용될지도 몰라요. 경우에, 헬프 시킹의 경우에 도움을 추구하는 사례에 있어서 적용이 될 거다. 즉, 도움을 추구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심지어라고 했어요. 이분에다가 점증법이라고 쓰세요. 이분은 언제 쓰죠? 앞에 말을 극단적으로 끌어올 때 쓰는 거죠. 극단적으로 끌어올 때. 그러니까 앞에 말보다는 좀 더 센 말이 나와야 돼.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야? 이분을 썼다는 것은 앞에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논리에서 이분이 있으면 점증법이지만 A하고 B는 그대로 패러프레이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이랑 좀 더 센 말을 하는 거니까 같은 선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독해든 논리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작은 요청, 이때 작은 요청이 뭐겠어요? 헬프 시킹이겠죠? 만들 수 있다. 헬프 시커, 도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자,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보, 느끼게 만들 수 있대요. 어떻게 느껴요? 자,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self-conscious.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임브레스트는 뭡니까? 쪽팔린 거예요.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는. 자, 작은 것에도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거죠. 실제보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 거야? 작은 요청을 했는데도 쪽팔리게 느껴야 되고, 죄의식을 느껴야 되고, 남의 시선도 느껴야 되고. 자, 이거는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 거잖아. 정답 3번이죠. 과대평가다죠. 야, 무시하면은, 야, 내가 작은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야, 씨, 너 그것도 모르냐? 이걸 무시하면 쪽팔리지 않겠죠. 얼서테인 별표하세요. 예, 서튼이 있죠. 확실한 쪽으로 다가서는 느낌이야. 그래서 확인하다. 오버이스테이트는 과대평가하다. 인터프리트는 해석하다. 정답 3번입니다. 작은 것에도 이런 걸 느끼는 건, 어? 정답 3번.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번. 자, 12번에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낫에 빨간 색깔 칠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퀘이트가 동일시하다야. 동일시하다. 같은 말이 identify입니다. 확인하고 식별하는 거잖아. 근데 identify A with B를 쓰면
A와 B를 동일시하다야. 수동태로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A가 is identified with를 써서 A는 B와 동일시된다야. 그러니까 A하고 B는 패러프레이징으로 떨어지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with, equate A with B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with는 A와 B가 패러프레이징으로 가야 되는데, 그치? with가 있으니까. 앞에 EC가 있잖아. explicit, 명확한 대조를 보이는 changing 시그널이 있으니까 appreciation과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ppreciate가 뭡니까? 여기다 쓸까? 얘 프라이스고 가치 쪽으로 얘는 A 다음에 똑같은 글자 두 개니까 to라는 어근이죠. A 다음에 PP 똑같잖아. 가치 쪽에 다가서는 거야. 그 사람이 한 일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감사하고, 그 사람이 한 작품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감상하고, 화폐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화폐를 평가 절상하는 거고, 물론 이제 대절을 받으면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appreciate는 그냥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가 인정이야. 진가 인정. 많은 사람들은 주원이가 영어를 100점 맞았는데 그것과 블랭크를 동일시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들어가면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항상 잘하는 사람들,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IC잖아. explicit contrast. 아, 왜 필요해? 안 하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왜 need를 써?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두 개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그것을 듣는 거야. 당신으로부터 occasionally 때때로라는 뜻이죠. 그것은 뭐야? 진가 인정을 듣는 거니까 이 두 개가 패러프레이징이죠. it은 진가 인정이니까 C2는 패러프레이징을 야기시켜야 되죠.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진가 인정을 듣는 게 아닌 게 들어가야 돼요. 블랭크는 100점 맞았는데 너 잘했어 라고 듣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거의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know.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알아차렸다고. 그들이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알아차렸다고, 당신이 알아차렸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appreciation, 진가를 인정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은요,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아. 됐죠? 반대말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정답은 뭐야? 자, 야, 성공과 어프리시에이션. 이거는 봐봐. 그냥 여기 낫이 있으니까 어프리시에이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돼요. 아, 이거는 뭐 같은 선상에 있잖아. 같은 선상에 있잖아. 같은 선상에 있잖아. 정답 1번. 너무 쉬운데요? 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침묵, 침묵이잖아. 그치? 그럼 반대말이 뭐야? 말하는 거겠죠. 감사 또는 인정, 이런 것들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우리는 고수잖아요. 패턴의 고수야. 낫이 있으니까. 그치? 앞뒤는 반대말이다. 그럼 진가 인정의 반대말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정답이 1번일 수 있겠네? 하고 읽어야죠. 그치? 그리고 나서
확실히 다 읽고 나서, 확실히 정답은 1번이네. 듣기를 원하는데, 말을 안 해. 그치? 자, 다음 13번. 자, certain 어떤 특정한 힌더런스는 방해, 장애, 못하게 하는 거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뒤에 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를 반전시키는 체인징 시그널이잖아요. 다음에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왔는데 패시트라고 쓰고요. 에스펙트라고 쓰세요. 리스펙트. 이거는 리스펙트. 리스펙트에 S가 붙으면은 면, 점, 대목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헷갈리니까 안 쓸게. 그냥 어스펙트만 쓰세요. 패시트 면이야 면. 면. 음, 양상. 멀티가 붙었으니까 다방면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다방면의 뭐 측면, 양상 써줄게. 양상. 다방면의 창의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블랭크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블랭크 한 스페셜리제이션이다. 전문화죠. 전문화. 그럼 뒷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전문화와 창의적인 활동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다른 선상에 있는 거야? 아니, 크리에이티브한 액티브를 못하게 하는 게 스페셜리제이션이라면서. 그러면 이 둘은 뭐야? 이 체인징 시그널 있잖아요. IC, 힌더런스. 그러면 앞뒤 논리는 대조니까 얘하고 반대말이겠죠. 그쵸? 이 전문화에 대한 형용사 블랭크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야.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IE는 뭡니까? 즉이죠. 즉이니까 그대로 키핑으로 들어가겠죠. 선택해야만 한다. 디렉션을. 교육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집중해야 됩니다. 개발시키는 것을 한 가지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형용사 블랭크니까 가치 판단, 스페셜리제이션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줬죠. 그럼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뒤에서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된다고. 형용사는 제일 쉬운 단어야.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잖아요. 인생에서 너무 일찍 한 가지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난 의사가 될 거니까, 생물화학 전공해야 돼. 자, 이것은 전문화로 가는 길이긴 한데, 어떤 전문화야? 너무 일찍 형성되는 전문화다. 그것 때문에 다방면의 창의적인 생각이 방해가 된다. 전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멀티가 아닌 느낌이죠. 전문화라는 것. 멀티가 아닌 느낌. 정답 1번이죠. 프리매처. 너무 이른 시기상조의라는 뜻이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창의적인 생각, 다반면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플렉서블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컨시스턴트는 어때? 일관적인 거잖아. 일관되고. 그치? 앞과 뒤가 똑같은 거잖아. 변함없이. 그치? 그러면은 얘는 맞을 수도 있죠. 유닉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유일무이한 거죠. 그러면은 멀티패시티드가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첫 문장 읽자마자 정답은 3번인가 4번인가 2번은 정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고.
그쵸? 너무 일찍 형성하는 것은 몇 번이냐? 1번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음. 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대요. 감소시켰다.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감소시키면 뒤에 걸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블랭크를 줄이게끔 했단 얘기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자, 다음에 블로그 앤 소셜. 어디 보자. 블로그 앤 소셜 메디어. 얘가 뭐겠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겠죠. 얘는 링크 A with B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링크 A with B. 일단 빨간 색깔 들어가세요. 이게 왜 링크 A with B가 왜 빨간 색깔이냐? A와 B를 연결시킨대요. A와 B가 같으면 연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다르니까 연결시키겠죠. A하고 B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거주민과 사람들, 공유하는 그들의 이해관계, 관심사를 전 세계로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과, 그치? 루럴 레지던트를 연결한대요. 이것은 무엇을 감소시키는 걸까? 이렇게 문맥으로 풀어도 돼요. 알았죠? 자, 루럴에다가 힌트, 루럴, 됐나요? 자, 그러면 감소시킨다. 와, 링크 A with B하고 C2잖아. C2는 패러프레이징을 유발하니까 패러프레이징 그대로 나와야 돼요. 자, 루럴의 특징이 뭐냐 이거야. 루럴의 특징이. 자, 루럴에다가 쓰세요. 시골이죠. 해시태그 거세요. 루럴, 시골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고립이라고 쓰세요. 해시태그 거세요. 단절이라고 쓰세요. 그럼 루럴이 반대말이 뭐겠어요? 얘하고 전 세계하고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답은 시골의 특징을 쓰면 되니까 정답 4번. 이렇게 해도 되고 공유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공유하지 않는 건 뭐냐? 맞죠? 음. 컨섬프션은 소비고 컴피티션은 경쟁이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은 다양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잠시만. 자, 컨벤셔널 웨펀이라는 건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예요. 알았죠? 재래식 무기. 그리고 핵무기는 존재한다.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 where. 자, where에다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블랭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부사가 나오든지 그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아니면 분사가 나오든지 또는 뭐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나오든지 이러면 뒤에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돼요. 체인징 시그널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봐도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건 뭐냐라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봐봐. 우리 뭐 특히 토익 같은 문제인데 형용사, 명사가 나옵니다. 요렇게 비린내 나는 여자 말이 돼요, 안 돼요? 혁명적인 삼겹살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요거 빼. 명사를 주어 자리에 놓고 요렇게 하고 PP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이 되는지 여자는 비린내 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삼겹살은 혁명적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작업만 하면 돼요. 요 작업만 하면.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 퍼시브 다음에
1, 2, 3, 4를 넣어봐. 물리적 공간이라는 게 인지하는 거야. 뭘 인지합니까? 회상을 인지해요. 말이 안 되잖아. 어서리제이션을 승인을 인지해. 익스포지션 설명을 인지해. 뭐 말이 돼? 배치를 인지해. 정답 3번.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면 어디 어디에 배치됐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 땡큐야. 자, 자, 패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and가 있으니까, 물론 대조의 and도 있죠. both A and B, between A and B 같은 건 대조의 and고, 그런 게 아니면 그대로 키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들의 능력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대략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야. 인지한다는 건 뭐야?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왜?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럼 뭐를 계산하고 산출해낼 수 있어? 정답 3번. 그쵸? 응.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6번. 자, 16번. 어번던스, 풍부하대. 증거가 존나 많다는 얘기야. 무슨 증거냐? 동격이 되시겠죠. 우리가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동격의 대를 쓰려면 이 명사는 무정형 명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명사일 때 대동격이죠. 자,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커뮤니티의 지역사회 거주민들이 뭘 자, 위드 동그라미 치고 조건이죠. 위드나 위드 아웃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범죄, 내 하이라는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형용사니까 and니까 그대로 키핑 들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높은 범죄를 가지고 블랭크한 트래픽을 가지고 에어 폴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조건에 사는 거주민들은요. 자,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낯이 있으니까 운동할 수 없대요. 자, 운동하고 반대말. 교통이 어떠면 운동을 할 수 없을까? 다음에 as 동그라미 치세요. 동등 비교죠. 그런데 뒤에 as가 없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고,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건 해석상 그 비교 대상을 자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뭐 ever 정도가 생략된 것 같아요. 그 이전만큼, 그만큼 많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바깥쪽에 있으려는 두려움, 리어 후방이죠. 이거 오타예요. 피어. 아마 학교 시험 문제 봤을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줬겠죠?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지 못해. 교통이 어떠면 바깥쪽에 있지 못할까요? 차가 많으면이겠죠? 정답 2번. 컨제스트가 붐비다, 혼잡하다라는 뜻이잖아. 컨제스천이 충혈이라는 뜻도 있어요. 눈에 핏줄이 많잖아. 그 피 흐름이 막히는 게 혼잡한 게 충혈이죠. 그래서 충혈이라는 뜻도 있죠. 컨제스트. 붐비는 혼잡한이라는 뜻이고, 트랜지션은 일시적인, 임프레시브는 인상적인, 커뮤니, 뭐야, 커뮤터티브는 교환 가능한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자, 블랭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니까 포화 결합 가능한 건 뭐지? 정답 1번. 이래도 돼요. 콜로케이션 알면.
독해나 이 독해가 콜로케이션의 향연이잖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독해가 가능한 거겠죠. 자, 이미 있으니까 독특한 특성 하나를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특성이 뭘까? 가장 익스트림, 극한의 추위에서 발은, 온혈 동물의 발은 at risk of,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위험? 얼어붙는 위험에, 땅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위험에 처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돼? 마이너스의 말이 나오면 문제점 해결책, 타픽을 던진 거잖아. 타픽 앤 솔루션 글이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극한의 추위에서 온열 동물들은 얼어붙을 위험에 처해 있대요. 그래서 다 얼어 죽으라는 얘기야? 아니죠.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자, 포유류가 있는데 아틱 리전에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아틱 리전이랑 같은 말이 뭐야? 극한의 추위죠.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뒷말이 앞에 말과 어떤 말과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 예를 들면 북극곰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블랭크 됩니다. 블랭크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이러한 조건, 극한의 조건에 뭐 함으로써 바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 방법론이 나오니까 놓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거야. 두꺼운 헤어를 가지는 건 뭐냐. 투부정사는 목적성이니까 놓치면 안 되죠. 그쵸? 우리가 투 부정사 나오면 목적성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 독해든 논리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쵸? 추위로부터 그들이 발을 보호하는 건 뭐냐 이거야. 이래도 되죠? 정답은? 정답은? 또 여기도 있잖아.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생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 적응하면 되겠죠. 그쵸? 트랜스퍼. 아, 딴 데 가요? 아, 씨발, 여기 존나 덥네.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하고 갑니까? 단서가 없고요. disgust. 혐오감을 느껴. 욕 나온다 이거죠. 그죠? 아니죠. exhausted는 뭡니까? 지친 거야. 다 써버리거나 지친 거고요. exhaustive는 철저한, 완전한 이런 뜻이죠. 철저한, 완전한. 이 두 단어 꼭 구분하세요. 됐나요? 어.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 수동태가 나오면 요거 요렇게 옮겨서 요렇게 읽어도 돼요. 요렇게. PP는 형용사니까. 자, 그러면은 메모리야. 얘가 메모리 주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포유류 요렇게 적어 보세요.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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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류 이렇게 적으면 적응하는 포유류야? 아니면 이동하는 포유류야? 옮겨진 포유류야? 지친 포유류야? 아니면은 혐오스러운 포유류야? 정답 1번. 적어도 말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라도 풀라 이거야. 됐죠? 그리고 adapt to 또는 for를 쓰죠.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뜻이고요. 8번. 자,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일단 오에다가 빨간 색깔 들어가야겠죠. 뭐 형용사 그대로 반대말 화살표 너무 쉽네요. 곧장 가는 게 아닌 거 고르면 되겠네. 등산 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곧장 내려오든지 아이스 절벽을 아니면 take a blank 콜로케이션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네. take a 하고 연관 들어갈 수 있는 콜로케이션하고 어울리는 거는 1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쵸? 스트레이트의 반대말 찾으면 되죠. 디투어. 투어가 여행이죠. 뒤로 여행하는 거야. 곧장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는 거죠. 우회하다. by, 옆이라는 뜻이 있죠. 패스,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앵커는 닷이잖아. 닷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고 다음에 뭐야? 앙코르? 뭐 앵콜 하는 거야. 앵콜 하는 거예요. 자, 컨투어 별표하세요. 튜어가 여행인데 작은 여행 같아요? 큰 여행 같아요? 큰 튜어 같죠? 큰 여행을 가는 거야.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서 여행을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지도가 필요하죠. 지도에는 뭐가 그려 있어? 등고선이 그려져 있죠. 그쵸? 그래서 윤곽이라는 뜻으로 나오죠. 윤곽. 그래서 동의어 아웃라인 하나 적어 놓고요. 아웃라인. 요런 것들도 단어 시험 충분히 나옵니다. 자, 다음 19번.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 아, 어제 미스트롯 4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죠? Make it 4. 과목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 어렵다면서 어려우면 못할 거 아니야. 그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빨간 색깔 들어갑니다. 앞뒤 논리는 반대겠죠. 자, 시청자들이 블랭크한 결정을 하게 된대. 이 결정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블랭크네요. 제일 쉽죠. 뒤에서 무조건 설명해야 돼요. 프로세스가 나와야 돼.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by 다음에는 방법론이죠.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방법론은 뭐냐? 더하는 거야. 개인의 이야기를. 그 컨테스턴트 하면은 경쟁자라고, 라이벌, 경쟁자죠. 에게 뭘 더하는 거야? 이걸 더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 이거하고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네. difficult, IC가 있으니까. implicit contrast가 있으니까. 자, 개인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야. 자, 개인에다가 해시태그 거세요. subjective라고 쓰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주관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해시태그가 걸려야 돼. 사적인 이야기. 자, 이렇게 되면 최고의 공연자보다 누구를 뽑을까? 나의 상황이랑 맞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겠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노래 콘테스트인데 노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삶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면 아,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투표를 한다면 이건 어떤 결정이냐 이거야. 그 결정의 반대말은 뭐냐? 당연히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그쵸? 맞죠? 음. 그래서 뭐 재미를 위해서 개인 이런 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재미를 위해서 이제 올라갈수록 그 개인의 이야기를 많이 주죠. 근데 요즘은 처음부터 안 주죠. 말들이 많잖아. 처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어. 정말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어. 일단 그 사람은 막 올라가잖아. 막 투표해줘서. 그지? 어, 그래서 데이 하면은 주관이 해시태그로 걸려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블랭크고 명사 꾸며주잖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주어 이즈 형용사 쓰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뭐야? 결정은, 디시전은, 디시전이 프리발란트예요? 디시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2번은 괜찮네. 디시전이 3번이에요? 경쟁하는 거야? 4번. 객관적인 거야? 그럼 1번하고 3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정은 뭐다? 2번 아니면 4번 아니야? 그 결정은 논쟁적인 거냐? 결정이 논쟁적인 거야? 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정답 4번이야.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라고. 알았죠? 어. 자, 20번. 자, 애프터에다가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시간의 전후를 이용한 체인징 시그널이죠. 자, 그러면은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겠네요. 시점대조잖아요. 그쵸? 자, 목격을 한 이후에 많은 비극적인 죽음. 자, 이거를 목격했다는 얘기는 뭐야?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에. 그러면 블랭크는 무조건 해결책 나와야 돼. 개선 안 돼요. 얘가 해결책이겠죠. 전쟁 동안에 나이팅게일은 데리아를 알았습니다. 유일한 방식이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막다루는 체인징 시그널이죠.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그러면 C2는 뭐를 유발해? 피를 유발하니까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네서서리한 건 뭐냐 이거야. 됐죠?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를 개선해야 될까요? 컨디션, 조건, 환경, 상황을 많은 군부대, 군 병원에서 뭐를 개선해야 돼?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우울함을 개선해야 돼. 우울함을. 야,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울해서 다 죽었습니까? 비극적인 죽음을 마련한 게 우울함은 아니잖아요. 인공적이어서, 인위적이어서, 자연적이지 않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1번 아니면 4번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서가 없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애프터 시점 대조잖아요. 시간이 전후니까. 예전에는 비극적 죽음을 이것 때문에 맞이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의사가, 개나 소나 다 의사에서 내가 고쳐줄게 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배째서 죽었습니까? 프로페셔널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전의 의사들은 전문성이 없었습니까? 단서가 없어요. 지금 단서가 없어.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개선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야. 지금 2번, 3번, 4번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번 써야 되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improve에다가 해시태그 거세요. 변화라고 쓰세요. improve, 변화. 자, improve의 동의어, ameliorate, get better죠.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선을 했다는 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20번 문제는 4번하고 1번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있어야죠. 옛날에도 전문가가 배째습니다. 알았죠? 아무나 배째면 그건 살인이야. 알았죠? 약간의 상식이 필요했던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자, 다음 21번. 자, 21번은 정답자가 없네요. 별표합니다.
자, 인이 있으니까 독특한 특성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1492년은 콜럼버스, 이탈리아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셋 출발한 거죠. 항해를. 그래서 출항했습니다. 스페인을 떠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루트를 어디로 향하는?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출항을 한 거야. 배를 출발시켰어. 자, 목적은, 그의 여정의 목적은 뭐야? 새로운 루트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루트, 새로운 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안전하게 오기 위한 거야. 목적성이죠. 후추를. 아시아로부터. 이때 아시아는 뭐 어디겠어요? 저기 뭐 인도겠죠. 그죠? 자, 엔드니까 그대로 키핑 들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죠. 자, 후추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안전하게. 그리고 유럽의 주방, 부엌을 뭐 하기 위해서일까? 유럽의 주방을 이식합니까? 주방을 이식해요? 말이 안 되죠. 그치? 자, 주방을 확보합니까? secure는 동사로 쓰이면 어렵게 얻어내다, 구하다야. obtain도 어렵게 힘들게 얻어낼 때 쓰는 게 obtain이죠. 그럼 그전에는 주방이 없었습니까? 주방의 진가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후추가 없으면 주방이 아닙니까? 정답 3번.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부엌에 있는 음식에 후추를 뿌려서 장식하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동사 블랭크죠. 다음에 치킨, 부엌이죠. 부엌입니다. 됐나요? 그럼 뭐 하면 돼? 목적어, 부엌이, is, pp, 블랭크. 부엌은 여기, 여기 뭐야? pp로 가야죠. 그럼 여기에다가 트랜스플랜티드, 데코레이티드, 시큐어드, 어프리시에이티드 이렇게 써봐. 다시 써줄게. 아이고야. 모르면 부억은 is 트랜스플랜티드야? 말이 됩니까? 때. 부억이 시큐어드야? 말이 됩니까? 때. 부억이 어프리시에이티드야? 진가가 인정됩니까? 후추 없으면 진가가 인정 안 돼요? 부엌이 데코레이티드입니까? 말 되는 거 데코레이티드 뿐이 없어요. 정답 3번.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이렇게 풀어야 돼. 일단 뭐가 들어가든 말은 돼야 된단 말이야. 됐나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패턴의 고수니까 패턴으로 풀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AI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비교급 강조 부사죠. 훨씬 더 좋은 방식을 블랭크 할 수 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without이니까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조건이죠. 만들어내는 조건이 뭐야? 없이 without이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바로 D 조건이 가장 중요하죠. 환경을 오염시킨다 하고 더 좋은 방법 이 둘은 반대말이죠. without이 있으니까 이시잖아. explicit contrast 반대를 이뤘죠. 이미 반대 시그널이 있어서 앞뒤가 반대라면 블랭크는 또 반대의 말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키핑 들어가야 돼. 논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다는 못 들어가겠네.
그쵸? A를 참는다는 건 A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 풋업이도 별표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다야. 참다. 견디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디움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뭐, 풋업이드가 숙박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메이크업 위드는 그냥 화해하다. 자, 위드가 있어서 그렇고, 자, 타동사에 업이 붙으면 완전하게 하는 거야. 완전하게 동사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거야. 완전하게 만드는 거. 메이크업이 뭐야?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내 부족한 얼굴을 완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장해야겠죠? 너와 나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면 화해해야겠죠? 그쵸? 어떤 제품을 완전하게 만들면 모든 부품들을 구성해야겠죠? 그치? 자, 타동사에 out이 붙으면 끝까지 뭔가 하는 거야. 끝까지. 자, AI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캐치어비드는 따라잡는 거죠. 그쵸?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따라잡는 거야. 뭐 추세나 아니면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 따라잡을 때 주로 쓰죠. 컴어비드가 뭡니까? 생각해내다죠. 드림업이죠. 드림업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원래 드림업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생각해낼 때 주로 쓰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드림업도 생각해내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내다. 그래서 컴어비드. 여러분들 생각나면 뭐예요? 제안하죠. 그래서 제시하다, 제안하다 라는 뜻이 있죠. 생각해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22번 같은 문제도 이제 단서가 없어요. 그죠? AI가 참는다? 야, 인간들 하는 꼬라지 봐라. 아, 내가 참아야지. 기계인 내가 참아야지. 말이 안 되죠. 아, 메이크업이도 합니까? 화해합니까? 야, AI가 뭐를 따라잡아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AI가 할 수 있는 건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마치겠습니다.